안녕하세요. 에이다부스트 튜토리얼을 맡은 정보 네트워크 연구실 김명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먼저 에이다부스트의 원리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점들의 웨이티드 에러를 최소로 만드는 약한 분류기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약 분류기는 변수 하나만을 고려하는 스텀프 트리가 되겠습니다. 분류된 점들이 맞으면 그 점의 가중치를 낮추고 틀리면 그 가중치를 높여줍니다. 그 분류 결과의 에러를 통해 분류의 가중치인 이 알파 값을 계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후 이렇게 새로워진 웨이트를 기준으로 이전 과정을 웨이티드 에러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각 단계마다 구해진 알파 값에 개별 분류기의 결과를 더한 부호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코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xsin x와 x코사인 x를 활용하여 만든 다음 그림과 같은 나선형 데이터를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 y 샘플은 y를 1과 0으로, y1 샘플은 1과 -1로 구분한 것입니다. 클래시파이어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함수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값 초과이면 1, 이하이면 0을 반환합니다. 인풋으로는 차례대로 데이터, 기준되는 변수, 기준점, 초과일 때 1인지 이하일 때 1인지를 결정하는 변수이며 아웃풋은 x를 해당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들은 이 샘플 데이터가 x를 기준으로 0, 초과일 때 1로 분류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다음 파트 함수는 선택된 변수가 지정된 웨이트 하에서 에러를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인풋으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웨이트, 그리고 몇 번째 독립변수를 사용할지 여부이며 아웃풋은 기준점 초과를 1이라고 판단했을 때의 최적 기준점, 그리고 그때 에러, 기준점 이하를 1이라고 판단했을 때 최적의 기준점, 그리고 그때 에러입니다. 샘플 데이터 X에서 어떤 점 초과를 1로 구분하고 싶을 때 최적 기준은 -19로 그때 에러는 0.5이며 어떤 점 이하를 1로 구분하고 싶을 때 최적 기준은 8로 그때 에러는 0.325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는 데이터가 -20과 +20 사이에서 움직이며 기준점을 1씩 움직여도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데이터의 스케일과 범위에 따라 이 기준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기준값을 1씩 증가시키며 비교했지만 패키지에서는 이 부분을 데이터를 솔트한 후에 각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렉터 함수는 모든 독립변수들에 대해 최저의 기준점 및 그때 에러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지금은 x, y 두 개에 해당하는 값만을 반환합니다. 인풋은 앞으로 변화가 많이 없으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함수의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분류기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마 x가 8 이하일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겠죠. 스탬프 트리 함수는 셀렉터 함수에서 에러가 최소인 기준을 토대로 x를 한 번 분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웃풋은 여기까지가 분류 결과, 분류에 사용된 변수, 기준점, 그 초과, 이하 여부입니다. 리절트 함수는 분류를 한 번 진행했을 때 에이다부스트에 필요한 재료들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아웃풋은 차례대로 업데이트는 웨이트, 알파, 입실론, 그리고 1단계의 분류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들을 토대로 최종 에이다부스트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인풋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 X, 종속변수 Y, 그리고 학습시킬 데이터 A, 그리고 정확도를 어느 정도 분류할지까지를 정해주는 스레시홀드 값입니다. 원래 이거를 돌리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러닝 스텝, 그리고 예측 스텝을 프린트하게 만들어 보았고 지금은 이렇게 이미 돌아가 있는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웃풋은 원래 최종 분류 결과, 단계별 분류 기준점, 알파, 분류 기준 변수, 초과 이하 부분이지만 이건 다음 블록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지막 프린트 값인 이 분류 결과가 y값과 같다라는 식의 결과는 모두 true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총 12단계를 거쳐 에러를 0으로 만들었으며 자기를 기준으로 사실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다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위해 조금 더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X로 트레이닝을 하고 이렇게 생긴 테스트라는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리절트의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분류 결과, 그리고 기준값, 역대 알파 값들, 기준되는 변수들, 이런 값들이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식들은 시각화에 필요한 색들을 지정해주는 함수입니다. scikit-learn에 있는 AdaBoost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패키지를 더 많이 쓰시게 될 테니 AdaBoost 패키지의 옵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는 분류기의 종류입니다. 저는 스토프트리를 사용했기에 기본 분류기에 뎁스1을 사용했습니다. 알고리즘에는 제가 이 글자를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same이라고 하겠습니다. same과 same.r이 있습니다. same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며 same.r은 분류 결과를 실수로 출력합니다. 원리를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인풋에 대한 likelihood와 같은 지표 h를 만들고 h를 최대로 하는 아웃풋을 출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empirically same보다 성능이 좋고 빠르게 수렴한다고 합니다. 러닝 레이트는 저희가 부스팅에 사용된 분류 결과를 얼마나 많이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인데요. 저희가 배운 내용에서는 따로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1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n 에스티메이터는 최대 몇 번까지 분류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제 저희 패키지와 저희 분류기를 비교해 본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Y축에서 기준점이 패키지는 4.5, 제가 만든 것은 5.5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분류 결과는 정확히 같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각화 쪽은 제가 자동화를 못 시키고 위에 이 리절트 결과값을 그대로 여기 받아와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림을 그린 게 혼선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 부분은 제가 볼 때 빨간색이 가까워 보여서 값을 계산해 봤는데 0.424 더하기 0.649 빼기 0.923을 하면 이제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은 파란색 분류가 왔고요. 결국 패키지와 분류 결과가 같습니다. 여기에 테스트 데이터를 추가해서 점을 그려보아도 어느 정도 분류기가 타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현하지 못했지만 패키지가 그려준 처음 나선형 샘플의 분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선을 어떻게 분류하고 싶으신가요? 저 같으면 적어도 이렇게 나누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AdaBoost가 꼭 저희의 직관대로 분류 기준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AdaBoost를 마치고 그레디언트 부스트에 대해서는 송은영 학우께서 이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네트워크 연구실의 송은영입니다. 어댑티브 부스팅에 이어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에 대해 튜토리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GBM 튜토리얼에 대해 설명하고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앙상블 메소드 중 하나인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로 돌려보고 동일한 데이터로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스턴 하우징이란 데이터셋으로 레귤러리제이션 한 것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설명 전에 GBM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부스팅이 합쳐진 말인데요. 앞선 모형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 결과물을 만들 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부스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귀 모형에서 로스 펑션으로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를 사용하는데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자는 게 목적 함수고 이를 미분하면 그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의 네거티브 값이 잔차와 같게 됩니다. 즉 회귀 모형의 그레디언트의 네거티브 값은 잔차와 같게 되는데요. 이를 GBM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말이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배운 그림 두 장을 GBM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한 트리 수까지 트리를 계속 나눠보기인데요. 예를 들면 트리가 160이면 160번 잘릴 때까지 에러를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패키지는 넘파이 패키지로 기본적으로 코드를 구성하였고 사이킨런에서 민스퀘어드 에러, 시간을 재기 위해서 그리고 플롯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패키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GBM으로 두었고 X에는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한 X 데이터, Y에는 Y 데이터, 그리고 X 스플릿 밸류, 그 다음에 트리 값을 넣도록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클래스의 함수의 코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엑셀 파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트레인 데이터, 오른쪽은 트레인 라벨로 X랑 Y라고 보시면 되고요. X를 예를 들어 0.1씩 이동시키면서 X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평균값을 구해냅니다. 이때 실제 값과 각 평균값의 차이가 잔차가 됩니다. 그 잔차들의 합이 가장 작은 값이 트리가 되고 그 트리를 기준으로 또 학습을 계속 시켜나갑니다. 왼쪽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시면 X를 1.5까지 이동시켰을 때 왼쪽 Y값의 평균은 2.2, 오른쪽 Y값의 평균은 0.6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2.5를 기준으로 왼쪽의 Y값의 평균은 1.45, 오른쪽의 Y값의 평균은 0.587호가 됩니다. 다시 튜토리얼로 돌아와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인 스플릿 x는 x민과 xmax를 구해서 그 사이 구간을 x 스플릿 밴만큼 증가시켜서 스플리티드 x의 리스트에 저장하는 함수인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트레인 데이터의 x값은 x민은 1이 되고 xmax는 5.4가 됩니다. 그럼 함수에서 x 스플릿을 0.1이라고 지정을 하면 예를 들면 1부터 1.1, 1.2, 1.3 쭉쭉쭉 해서 5.4까지 증가한 것을 리스트에 담는 것이 스플릿 x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플릿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x 슬래시 홀드 값을 기준으로 나눌 때 각 x와 y 값을 리스트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스플릿 x에서 받아온 그 값들이 x 슬래시 홀드 값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x가 1.1 기준으로 왼쪽 값의 x 레프트, y 레프트 값을 구할 수 있고 1.1을 기준으로 오른쪽인 x 라이트, y 라이트 값을 리스트로 구해내는 함수가 바로 스플릿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플릿 y 함수입니다. 스플릿 y 함수는 스플릿 함수에서 받은 x 레프트, y 레프트, 그리고 x 라이트, y 라이트로 x를 기준으로 나뉜 x의 왼쪽과 x의 오른쪽에 존재하는 y 값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을 기존의 y에서 빼서 각각의 잔차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그래서 클래스 내에서 처음에 만든 스플릿 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x 스레시홀드라는 값을 리스트로 받아오고 그 각각의 값과 x, y 값을 넣어서 x 레프트, y 레프트, x 라이트, y 라이트 값을 구해냅니다. 그때 y 레프트의 평균 값을 스플릿 y 레프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기존의 y 레프트 값에서 스플릿 y 레프트 값을 빼서 y 레프트 레지듀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y 레프트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레프트 리스트에 어펜드를 시켜서 계속 저장을 시켜주었습니다. y right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저장을 시켜주었고요. 마지막으로 y list라는 리스트에 앞에서 구한 y left 레지듀얼 값과 y right 레지듀얼 값을 연결해서 저장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select residual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scared loss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최적의 UI를 찾아가면서 트리를 구축하는 함수인데요. 처음에 UX는 none이라고 두었고 UI는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Y 값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UX를 none이라고 한 이유는 처음에 최적의 X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L 언더바는 최적의 X 값을 얻었을 때 왼쪽에 Y 값의 평균을 넣어주는 값이고요. R 언더바 또한 오른쪽에 평균 값을 넣어주는 값입니다. 에러는 무한대로 지정을 해두었고 각각 매번 발생되는 값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베스트 스탬프라는 딕 형태의 값은 만약 내가 셀프 트리 값을 1000번이라고 넣었을 때 2000번이 최적의 베스트 스탬프 값이면 돌렸을 때 최적의 에러 값이 나왔을 때 이 값, 나무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트리 값만큼 포문을 돌게 하도록 해서 X값과 Y값을 넣어서 다음과 같은 selected Y list와 X threshold와 left list와 right list 값을 얻어내고 매번 발생하는 값들 중에서 최적의 X값과 최적의 Y값, 그 X값을 기준으로 왼쪽의 Y값의 평균, 오른쪽의 Y값의 평균을 각각의 리스트에 담아줍니다. 현재 처음에는 UX와 L 언더바, R 언더바 값은 none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none 값이 들어갑니다. split Y 함수를 통해서 나온 selected Y list만큼의 포문을 돌리는데요. 이때 selected Y list에 담겨있는 값들은 여기서는 예를 들면 x가 1부터 5.4까지라고 가정을 해보면 1부터 1.1, 1.1, 1.3 그래서 5.4까지 이동시켜서 매번 구한 y-값들의 리스트가 selected y 리스트에 담겨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의 selected y 리스트의 값을 q라고 새로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그때 scared loss 값을 q 리스트에 append 시켜주었습니다. q 리스트 안에서 값이 가장 작은 값을 min 에러로 두었고 결국 min 에러의 값이 결정이 되면 새로운 트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트리를 만들었을 때 새로운 y값과 새로운 x값, 새로운 x값을 기준으로 왼쪽의 y값의 평균, 오른쪽의 y값의 평균 값들을 얻어오기 위해서 q리스트에서 인덱스를 해서 그 값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min 에러가 에러보다 작으면 계속 에러 값을 바꿔주면서 최적의 나무 값을 구해내도록 합니다. 이것이 select residual의 함수이고요. 다음은 scared loss 함수이고 그 다음은 predict 함수입니다. predict 함수는 select residual 함수에서 얻은 최적의 x 기준으로 왼쪽 y, 오른쪽 y의 최적값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y 값을 예측하는 함수입니다. 앞선 select residual 함수에서 최적의 x, 최적의 y, 그리고 그 y 값을 생성해내기 위한 y left, y right 값을 구해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y 값을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엑셀로 먼저 프레딕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1, 트리 41, 트리 81, 트리 121로 되어 있지만 1, 2, 3, 4로 보고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input x가 1일 때 각각을 예측을 해보면 트리 1일 때는 y값이 1.138, 트리 2일 때는 y값이 마이너스 0.014,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0.003,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0.003이 나와서 y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x값의 왼쪽을 기준으로 예측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았다면 이번에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x값에 8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8이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0.367, 그 다음 트리에서는 마이너스 0.014, 그 다음 트리에서는 마이너스 0.003, 마지막 트리에서는 0.004가 되어 y값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 x라는 인풋 값을 넣었을 때 y값들의 합을 구해서 각각의 값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로 돌아와서 다시 프로젝트 함수를 보면 내가 집어넣은 테스트 데이터의 x값이 트리에서의 x값보다 작으면 왼쪽에 y레프트 값을 레지듀얼 썸에 담도록 하고, 그게 아니면 오른쪽에 y값을 레지듀얼 썸에 담게 하였습니다. 그 레지듀얼 썸을 합한 것이 프레딕트한 값이 되고, 이 레지듀얼 썸을 다 합해서 어펜드 시켜서 프레딕트 리스트 벨리스트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클래스 안에 포함되지는 않는데요. 수업 시간에 수업 자료에서 CPM 리그레션 이그젠플로 보았던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로 생성을 하여서 튜토리얼을 돌려보았습니다. 이제 튜토리얼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BM에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라벨, 즉 x값과 y값을 인풋으로 집어넣고 x값을 몇씩 움직이면서 트리를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0.1로 집어넣었습니다. 트리는 160개를 만들겠다고 지정을 하였고요. 그때 select residue를 함수를 이용해서 최적의 x값, y값, 그때 x값을 기준으로 y의 left 값, y의 right 값을 구했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프레딕트 라벨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각각 결과값을 프린트한 것이고요. 빈스퀘어드 에러를 통해서 값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 아래는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만든 코드입니다. 결과를 미리 돌려놓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저는 테스트 데이터로 1, 3, 3.7, 4.2, 4.5를 넣었고 이때 y값으로 2.2, 0.6, 1, 1.4, 1.5가 나오는 y값을 갖도록 하였는데요. 그 값들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값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1일 때 예상되는 값은 2.19, 3일 때는 0.60, 3.7일 때는 0.89, 4.2일 때는 1.4, 4.5일 때는 1.48 정도의 값이 예측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테스트 라벨에서는 원래는 2.2, 0.6, 1, 1.4, 1.5의 값을 갖는데 우리가 튜토리얼을 통해서 예측한 값은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갖게 됩니다. 이때 민스퀘어드 에러는 0.0021입니다. 내려가서 보시면 플롯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트리를 160개를 만들 때마다 1부터 160개의 트리를 다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40번째 트리마다 찍어내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x가 몇일 때 y의 값, 오른쪽 y의 값을 밑에 그래프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트리를 확인해 보시면 x가 5.1일 때 x의 왼쪽 기준으로 1.138, x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367이 값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값들이 y는 0인 축에 가까워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new x 리스트 0부터 5까지의 값을 뽑아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UI 리스트도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split y left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split y right 리스트도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트리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이 결과값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첫 번째를 보면 x 스플릿 값이 5.1 그리고 y 레프트 값은 1.138 y right 값은 마이너스 0.36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려와서 보면 5.1
1.137 마이너스 0.367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0번 돌렸을 때 0.0007이라는 에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러를 변경하면서 GBM을 돌려보는 것인데요. 트리를 160이라고 결정을 해두고 에러가 0.1, 0.01, 0.001로 바꿔가면서 돌려보기입니다. 따라서 앞에 코드와 모든 게 동일하지만 추가된 부분이 다음과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른 코드는 동일하고 셀렉트 레지듀얼 부분에서 내가 지정한 에러 값이 0.1이면 0.1보다 민 에러 값이 작아지면 멈추게 하고, 이게 아니면 계속 코드를 돌리게 하는 부분으로 코드를 변경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돌려보면 먼저 에러가 0.1일 때의 결과값입니다. 에러가 0.1일 때 결과값을 확인해보면 트리가 50번까지 돌았을 때 에러가 0.1보다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 예측되는 값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민스퀘어드 에러는 0.005일입니다. 그러면 에러가 0.01일 때를 확인해보면 그때 베스트 트리는 96번째까지 돌렸을 때 트리가 되고, 민스퀘어드 에러는 0.002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러의 값을 더 작게 지정을 해서 돌려보면 에러가 0.001일 때는 트리를 150번째까지 돌렸을 때 최적의 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때 민스퀘어드 에러는 0.00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에러를 지정하지 않고 160번 돌렸을 때보다 민스퀘어드 에러가 0.0001 정도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킨라는 패키지에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로 트리가 160일 때로 두고 돌려보면서 앞선 튜토리얼 결과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앞선 튜토리얼에서 첫 번째로는 에러가 가장 작아질 때까지 트리를 계속 나눠보았을 때는 MSE가 0.001이었고요. 두 번째로 에러를 변경하면서 GBM을 돌려보았을 때는 에러 값의 기준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서 MSE 값도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때 에러가 0.001일 때 민스퀘어드 에러가 0.0020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튜토리얼에 사용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로 패키지를 돌려보면 트리는 160번 나누겠다고 지정을 해놓고, 러닝레이트라는 것은 결과물을 얼만큼 반영할 건지에 대한 건데 전체를 다 반영하겠다고 해두고 결과를 확인해보면 민스퀘어드 에러 값이 0.002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측된 값은 다음과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튜토리얼에서의 민스퀘어드 에러 값과 패키지에서의 민스퀘어드 에러 값이 별 차이가 없어서 튜토리얼을 잘 못 만들진 않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로 이제 파라미터를 적용해 보는 건데요. 이때 사용한 데이터셋은 보스턴 주택 가격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13개의 속성과 하나의 목적 범주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아래 코드는 이 사이트를 참고했기 때문에 함께 달아두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GBM은 레귤러리제이션 하는 방법이 3가지 있다고 배웠는데요. 석 샘플링 방법이랑 슈링키지 방법, 그리고 얼리 스타핑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패키지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정을 하면서 변경해 나가면서 값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결과물을 얼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값이고요. 석 샘플링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값을 지정하면서 바꿀 수 있는데, 석 샘플링은 일부분만 학습시키면서
값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때 값들은 다음과 같이 아래 그래프와 같이 그 파라미터를 조정함에 따라서 테스트 셋의 데비에이션이 얼만큼 높고 낮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서브 샘플링만 해줬을 때는 테스트 셋 데비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링키지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낮은 데비에이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패키지를 사용해서 GBM을 돌릴 때는 파라미터의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패키지 내에서는 베리어블 임포턴스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13개의 속성이 상대적인 중요도를 순서대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